자, 이제 3장.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근데 과제를 진행할 때, 공학적인 뭔가를 만들고 하는 과제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과제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과제가 진행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팀별로 과제 진행할 때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할 거고, 어, 자, 공학 설계에 있어서 발명과 혁신. 사실은 뭔가 혁신적인 발상, 뭔가, 아주 혁신적인 발명들은, 때때로는 사소한 발상에서부터 시작해요. 때때는 사소한 발상에서부터. 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사실은 요즘은 뭐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긴 하죠. 디지털 카메라긴 한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근데 스마트폰으로 쓰기 전에 또 이제 필름 카메라하고 비슷한 들고 다니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게 있었고, 그 들고 다니는 디지털 카메라 이전에는 뭐였죠? 필름 카메라였죠, 다들. 자, 필름 카메라에서 코닥이라는 회사가 뭐 좀 더 저렴한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한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회사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스티브 이분이 어 어떤 굳이 테이프만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디지털 그게 뭐야 필름 말고 카세트 테이프 같은 데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뭐 필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필름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그러니까 필름을 효율적으로 아주 저렴한 필름을 만드는 걸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과학적으로 필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저렴한 필름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아예 다르게 발상을 한 거죠. 아, 그럼 나는 필름이라는 거 말고 아예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이 단가, 뭐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단가를 낮추는 거였죠. 단가를 낮추는 거였는데, 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필름 대신 카세트 테이프라는 곳에다가 영상 정보를 저장해서 훨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사실 그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사소한 발상에서 사실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엄청 발전했죠.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같은 그런 뭐 혁신적인 발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또 여기 이제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아마 이제 항공우주, 공학, 뭐 기계, 뭐 여러분들 항공우주 쪽 친구들은 더 이게 좀 흥미로운 얘기일 텐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텐데, 어,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뭔가 사건이 있는데, 소련하고 미국하고 뭐 사실 냉전 체제 시대에서 두 나라가 미사일 경쟁, 어떻게 하면 지구 밖으로 뭔가를 보내서 위성을 만들어서 뭔가 발사하고 하는 것들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했었어요. 근데 소련이 먼저 성공을 했고, 스푸트니크 1호라는 걸 먼저 성공했고, 그 미국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한 1년 정도, 몇 년 정도 후에, 1년 정도, 여기 보면 몇 년 후에, 익스플로라는 뭔가 발사를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사실 뭐 규모나 뭐 정교성, 그리고 효율성,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사실 소련이 한 단계 앞서갔어요. 근데 미국이 과학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때 나사라는 미 항공우주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교과서도 개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잠시만요. 음,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뭔가 그런 계기가 됐어요. 사실 이제 이 당시에 미사일, 그러니까 위성으로 뭔가 쌓아올린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핵무기가 사실은 이 뭐야 우리가 폭격기에 싣고 가서 다 핵 투하를 하고 했었는데 소련이 이 미사일을 그 위성을 발사를 성공함으로 인해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통해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였죠. 위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하게 되는 이 소련이 핵미사일을 폭격기가 아니고 미사일을 통해서 발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계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상당히 쇼크를 받았죠. 그걸 쇼크를 받아서 미국이 교과서 전면 개편하고 뭔가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뭐 그런 토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토대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미국이 공학 발전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개가 좀 있고 뭐 회사 이름이 사실 뭐 중요하진 않는데 아이데오라는 디자인 핵심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주 아웃소싱을 받아서 디자인해주는 그런 회사이고 이 회사의 뭐 고객들은 글로벌한 고객들 뭐 이런 고객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회사가 아이데오라는 회사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혁신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한 결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신속하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또 피드백해서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아주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 제품에 적용하고 자 이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이데오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데오라는 회사가 신생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왜 발전하고 왜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혁신의 세 가지 조건은 이 세 가지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세 가지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과제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과제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책도 읽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뭔지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 조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볼 건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입 시제품이라고 그러죠.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사이클을 계속 여러 사이클을 거쳐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3M이라는 이 포스트잇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3M 뭐 이미 여러분들 다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사실 포스트잇도 3M에서 어떤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실패했다고 그 프로젝트를 뭐 아예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실패한 데서 또다시 교훈을 받아서 이 포스트잇이라는 아주 성공한 뭔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1970년에 이 강하게 붓지도 않고 끈적거리지도 않는 접착제를 뭐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는 실패는 했지만은 이 실패한 와중에서도 이런 거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스 프라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이전에 실패했던 과제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사실 대박을 친 거죠. 3M이라는 회사에서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자, 그리고 이 회사의 독특한 점은 업무 시간의 15%는 아이디어 구상에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업무의 15% 아이디어. 그래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제 5시, 그러니까 8시간 보통 일을 하죠, 회사에서. 그 8시간 동안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사장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이 뭐 회사에 직접적으로 회사 일하고 상관없어 보이지만은 이 15%라는 시간을 직원들한테 부여해서 너 하고 싶은 일을 아무거나 하고 그게 회사의 매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시간을 이렇게 직원들한테 자유로운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의 혁신적인 회사 그리고 뭐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구글이나 뭐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사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죠. 업무의 10%, 20%이 정도 시간을 직원들이 하고 싶은 아이디어 얼마든지 하게끔 시간 배정해주고 그 업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직원들이 어, 사업성이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회사는 또 그걸 지원해주고 그 지원해서 그걸 가지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그러니까 계속 시간에 쫓겨서 뭔가를 만들고 하는 시간도 사실은 바쁘게 뭔가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디어 구상하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뭔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커리어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시간이 50분. 자, 이 슬라이드 잠깐만 좀만 더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뭐 사실 이거는 금방 그냥 스킵하고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계란을 뭐 위에서 아주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려서 계란이 깨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쭉 나왔어요. 뭐 스티로폼으로 계란을 감싼다든지 낙하산을 이용해서 계란에다가 낙하산 매달아서 낙하산 이용해서 뭐 던진다든지 풍선 감싸기 쭉 이런 아이디어들이 쭉 있죠. 뭐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쭉 이런 방법들로 그 계란을 깨지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